네, 매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노른자 정치에서 정치권의 시그널을 한번 감지해 볼 텐데요. 오늘도 김성태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 의원님이 한창 뭐 댓글창 엄청 보시더라고요. 저기요? 예, 인기가 많으세요 보니까. 아니 지금. 욕을 하려면 점잖게 존댓말을 써야지 왜 반말로 욕을 하냐고. 네, 일단은 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조금 전에 우리 댓글 분들 예.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는데 예.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아주 아침부터 좋은 소리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걸 요즘 유행어로 폼 찢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찢었다. 폼 네. 미쳤다 그러는. 오늘 이 그 노른자 정치 놀아본 자들의 토크로 좀 찢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속도감 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어제 개각 발표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장관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좀 싸워라, 말과 논리로 싸워라 이렇게 주문을 한 이후에 어제 사실 뭐 2기 내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좀 임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좀 전에 우리 노은지 반장께서 하신 말씀을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지나고 보니까 부처 장관들 중에 소신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부처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통솔 지휘를 하면서 부처가 변화된 윤석열 뭐 정부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소임을 가져가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은 네. 아직까지 뭐 부처 제대로 1급 인사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전임 정부에서도 고위 관료를 하신 그분들과 뭐 뭔가 차별화라든지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나오지가 않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상 좀 많이 답답해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아, 뭔가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정 이해도가 좀 그런 떨어지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뭐 이 세 번의 장관은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뭐 더 문제 있는 인사만 모았다. 그래서 구한말 인사다 이런 표현까지 지었던데 구태, 한심, 막말 뭐 이렇게 좀 프레임을 짜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름도 잘 지어 하여튼간에. 예. 대통령이 정무감각과 전투력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정치를 얼마나 모르는지 이 말 한마디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장관이 무슨 그 UFC 선수들입니까? 네. 무슨 전투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건 뭐냐면 정치를 하지 말고 통치를 하라 이거거든요. 네. 통치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정무감각의 핵심은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게 정무감각의 시작입니다. 협치를 하고 소통을 그럼요. 하고. 네.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예를 들었고 여기 맞은편 앉아 계신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런 분들이 정무감각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 얘기하면 악셀레이터거든요. 밟는 겁니다. 예. 그럼 어디로 갈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야당이거든요. 네. 그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야당과 나는 가야 되겠다. 막지 마라.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무감각 이 세 분이요. 무슨 정무감각이 있습니까? 정무감각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는 빵점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을- 네. 가령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뭐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는 뭐 유인촌 신현식 장관 같은 경우도 신현식 장관 같은 경우는 군의 오리지널 작전통입니다. 예. 이분은 오로지 대한민국 군의 이 대북 체제와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그 사명만 온몸에 박힌 분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실질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켜버리고 또 전략자산 배치는 그것도 중단시켜버리고 또 지소미아도 파괴시켜버리고 전작권을 또 조기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그 국가는 한미동맹마저도 그냥 무너져버리는 이런 암담한 국방안보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소신 있는 발언을 좀 많이 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국회 이제 비례의원으로 입성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의 신현식 의원의 모습은 네. 정제되고 균형적이고 국방안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뭐 그 과거의 발언 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군이 군다워야 된다는 거는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 여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 일은 없잖아요.
얘기하세요. 말씀을 끝내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하나 그 드려야 될 유인촌 것 장관 같은데. 같은 경우도 예.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요즘 뭐 K-팝, K-코리아 뭐 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게 오직하면 K 어려워. 뭐 다 이어지잖아요. 이런 거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통해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그만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부처의 역할과 또 노력이 중요한데 이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하고 제대로 된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제대로 통솔을 해내고 지휘하지 못한다면 그 부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유인촌 장관은 과거에 MB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기 이전에 그 기울어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예.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름 본신의 노력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세 분의 캐릭터나 이런 정치적 성향을 보면 네. 김행 장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셨죠. 방송에 나왔을 때 김행 장관 후보자의 행태를 보세요. 일단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네. 통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분을 지금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이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 무조건 예스맨입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 안 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야당을 괴멸의 대상으로 보고 야당을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다음 기본적인 세 분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통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분야의 국무위원이거든요. 네. 대통령 용산 비서진이 아니에요. 보좌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자기 전문성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대통령 통치할 때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럽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저희는요. 이번에 임명한 거 보고 유인촌 장관 지금 아까 전문성 얘기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유인촌 장관의 전문성 그러면 갸우뚱합니다. 뭐만 기억나냐 하면요. 사진 찍지 마. 그리고 육두문자 날린 거예요. 예전에 이게 이명박 너무나 정부 강해요. 때.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 없다라고 김성태 의원이 디펜스를 하고 그래도 국민들 인식 속에서는 그 한 장면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직자로서의 그리고 나중에 어제도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있길래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과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당시 2008년 때 예, 말씀하시는 2008년 상황입니다. 네. 잘못했으면요. 정치인은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과도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그 육두문자가 이거는요. 앞으로 한 30년 동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장관 2기 장관이라고 임명한 사람들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를 이렇게 총괄하고 지휘하고 리드해 나가는 것은 상당한 그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과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1기 장관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안정성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 공직 사회와 뭐 별다른 이렇게 를 또 달리하는 그런 부분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순응하는 어떤 입장으로서 이렇게 쭉 흘러갔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가령 제가 문체부 산하를 예를 들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콘텐츠진흥원 원장 같은 경우도 아직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그대로 계십니다. 뭐 알박기 인사가 아직 임기를 지키고 뭐 있다고 알바기뿐만 아니라 예. 아직까지 뭐 임기를 존중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의 쇄신이라든지 또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수단을 지금 총동원하는데 그럼 역동적으로 순발 있게 이 조직이 가동이 되고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지 못해요. 그럼 그렇다면 그걸 바로잡는 것은 강력한 부처의 장악력과 함께 업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봉주 의원처럼 국민들에게 강인된 그 윤천 장관의 그래 사진 찍지 마 좀 이거 막말로 이렇게 그 뭐 각인된 한 장면이 있어요. 그 한 장면 때문에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 두 분 지금 뭐 개각 유인천 장관이 관련해서는 나이 71살이에요. 이견이 좀 나이 있을 것 물어본 같은데. 사람 없고요. 네, 나이 물어본 네. 사람 없고요. 그리고 유인천 예. 장관이 그 한 장면이 그분의 성정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문체부 장관들이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이 문학에는요. 아까 군 얘기했죠. 군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법원도 기본적으로 법원 검찰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 조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문화예술계는 기본적으로 창의력과 창조성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버럴하고 굳이 성향을 따지면 약간 진보적으로 가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그 창작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을 좌파 인사라고 찍고 블랙리스트로 찍어내려고 했던 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주로 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이런 오점을 갖고 있고 이런 문화적 색채의 편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문화에는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문화에는요. 정치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조롱할 줄 아는 게 문화적 창의성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정치적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 아니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요. 국민들이 불만이 있어. 근데 영화 작품이라든지 드라마 작품으로 정부를 막 비판하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인식 이렇게 다종다기하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인식이 우리와 다르다? 찍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거 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그러면은 좋아요. 문화는 비판성도 없고 다양성, 창의성이 다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특정 정치 세력은 패매하고 폐마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려가지고 좀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특정 정치 세력은 미화하고 또 영화를 한 편 만들어도 변호사는 영화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너무 얘기가 또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예.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끔 그 미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 근래 말이에요. 박민식 본부 장관을 갖다 고발 조치를 했어요. 예. 전직 장관이 조용히 잊혀져 살겠다는 사람이 박민식 장관이 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고발하는데 자기 책 저서 그 운명에서 자기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부친은 수재였고 그래서 맹문 함흥농고를 들어갔고 그래서 농고 졸업한 이후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됐고 그리고 북한 치하에서는 농고 개정을 한 거. 그래서 박민식 장관이 일제시대 때 그러면 이분도 공무원 한 거. 이걸 가지고 고발 조치하는 사람이 이게 정상입니까? 일단 저희가 문재인 이런 걸 바로 대통령 잡아줘야죠. 일단 저희가 이 이슈를 또 다뤄야 제가 되니까. 이제 배노인 네. 이야기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갔다고 볼 수 너무 있지만 많이 나가셨어요. 너무 많이 그만하셔요. 그만할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셔서 그리고요. 일단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이 다르신 예.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리고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까지 갔는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어지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유인촌 장관 후보자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 때 태극기 집회 갔다가 했던 발언들이 좀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악마다, 뭐 초대 악마 노무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국방장관 후보자 물론 지난 정부의 야당 의원으로서 했던 뭐 야권 인사로서 했던 말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태극기 집회죠. 예. 그리고 이제 굳이 그걸 성향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극우 세력입니다.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갖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의 상당 부분이 많이 갑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자리에 가는 걸 많이 꺼려해요. 왜? 극단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좌우 진보 보수 나눠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극우 극좌 세력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그분들 성향이 극우라고 하는 걸 마냥 몰랐으면 바보고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가고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에서 철저한 그 안보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군은 기본적으로 보수 쪽에 괜찮아요. 군에 있을 땐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에요. 문재인의 목을 따겠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문재인이 주적 세력입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보세요. 비행기라고 하면 좌우 양날개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전체 임기 기간 중에
70%를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치 않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극우 집단에 가갖고 목을 따겠다? 아니 이런 정치적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검증이 안 됐다면 무능한 정권입니다. 자 그렇게 뭐 정봉주 의원은 뭐 정말 힐랄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힐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분이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특히 이제 2019년, 2020년도인데 예. 이 신현식 장관이 후보가 이분은 이제 군에서 평생을 지낸 분입니다. 네. 뭐가지 딴다는 말도 한국에서 처음 나왔습니까? 어디 북측에서 나왔습니까? 당연히 북측에서 나왔죠, 그죠? 아니 나온 표현을 그걸 정치인이 아니, 대통령 뭐, 상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예를 아니,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김성태 의원은 목을 따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이야기 그렇게 비교하니까 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지금 오늘 문재인 말씀이. 대통령이 좀 짧게 해주세요. 좋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꼬셔가지고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시키면서까지 꼬셔가지고. 그리고 전략 자산 표현을 배치 조금 더, 중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사람이 추구한 게 뭡니까? 제가 원내대표 시절인데 그때 무조건적인 김정은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김정은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한국 대통령이 거의 대변하다시피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그 자체도 풀어달라고 유엔은 그걸 제재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못 가지게 하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해제해서 북한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그때 당시는 개강된 안보 전문가로서 입장을 가지고 물론 극우 세력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 태극기 집회에 가서 일정 부분 목청을 높인 거 있지만 그럼 요 근래도 봅시다. 민주당 입장 당시도 우리 정상적인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의 좀 극우적인 목소리는 상당히 좀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좌파 시민사회단체 집회에 합류해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벌써부터 예쳐대고 그걸 선동하고 그리고 사법 체계를 가장 완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이 헌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은식 장관이 과거의 시절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지금 민주당 입장도 좀 견뎌보면 일정 부분 이해하면서 넘어가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군과 당시의 그 트럼프의 대북관, 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을 이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찬반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반도의 그 평화적 안정성 이런 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 증시에서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대단히 비판적 견지로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대화가 활성화돼 갖고 있을 때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게 역대 가장 최하였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정성이 평화적 안정성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관점에서는 진보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평화가 곧 경제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그럼 나는 어떤 입장을 견지할까? 이것을 알려주는 게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내 주장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득의 표현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 한반도 군사 전문가, 신원식만한 군사 전문가는 없습니까? 양측의 군사적 결정으로 인해서 자 지금 한미 연합 군사훈련하는 것이 지금 정치적 시기와 흐름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본인이 반대한다고 해갖고 그럼 그걸 주요한 결정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결정이거든요. 왜 트럼프 목은 안 땁니까? 아니 만만한 트럼프 목은 왜 안 따고 왜 문재인 목만 땁니까? 그래서 예, 두 찬반의 분에게,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렇게 군대에서 일단 공직자로 30년 근무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제가 선량으로 뽑혔어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좀.
제가 저는 좀 예, 제가 그래서 좀 내가 정리돼야 될것 모아지 같아요. 발언을 네.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옹호하는 거로 들려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당시 상황을 좀 보고 옳습니다. 완전히 이해한다니까요. 무너뜨려버리는 그 이해한다니까. 절박한 아니, 그러니까 상황에서 나온 그런 견해도 있고 저와 같은 견해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지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어도 대통령을 상대로 문제 목을 딴다라고 하는 발언은 잘못됐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도 저는 아니, 인정하셔야 적절치 된다니까. 못한 발언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럼 그런데 그런 정치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을 장관 임명한 건 잘못한 거죠. 자, 그거는 네, 그러니까 두 분 고만 싸우시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니, 그러면은 건설적 토론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쪽으로. 그런데 두분 토론이 조금 너무 전에 예. 정봉주 참 이건 말은 잘해요. 네. 나 세상에 지신 거예요. 평화의 안정성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고의 수준이고 근데 두 분한테 어떻게 평화의 안정성이 최고 수준이에요? 질문 좀 듣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MC 좀 존중해 주세요. 지금 두 좋아요. 분이 뭐 이거 개각 관련해서는 너무 첨예하게 생각이 다르셔가지고 이제 나가서 더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본청 앞에 천막에서 단식을 하다가 지도부 그 당 대표실 안으로 당 옮겼는데 대표실요. 예. 당 대표실로.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체온이 조절이 안 되는지 뭔가 이렇게 전기장판 같은 것도 깔아놓고 이불을 덮고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김성태 전 의원께서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여당을 향해서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식이란 것은 단식은 약자가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지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수단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 단식은 뚜렷한 명분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뭐가 부족합니까? 대한민국의 제1당으로서 168석의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처절한 극단적인 선택을 단식을 선택한 건지. 그럼 명분은 또 뭔지 그러면은 예? 이 명분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정말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면서까지 독단과 전횡을 일삼아서 정말 국정이 농단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168석의 제1 입법 권력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명분이 된다 그랬지만 네.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 재판정에서는 사법 방해가 이루어지고 검사들은 수사 방해를 통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도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국민들에게 천명했는데 네. 그리고 박가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의결을 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희아들은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은 단식 저렇게 처절해서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깜빵에 보낼 수 있냐. 이런 국민적 오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단식을 왜 저런 모양이죠. 제가 마지막 지적이 단식을 하려면 처절하게 해야 돼요. 진정성인데. 이게 왜 출퇴근 단식으로 12시간 하면서 이 정말 약자가 해야 될 마지막 수단마저도 조롱거리로 희화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근데 이야기죠.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게 아니고 여당 지도부한테 정치적 도리로 그렇지만 판단하자 이거였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이 단식이 정말 위험해져서 앞에 지금 전제를 막 설정을 오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해져서 예. 정말 이재명 대표가 생명에 지장이 생기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면은 그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도부가 네. 정치적 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 모 방송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거예요. 그게 제목으로 나왔길래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에 좀 대답을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반쪽 단식을 해서 이 질문도 어렵게 합니까? 예. 처음부터 아니 사실 제가 노숙 김성태 단식- 의원을 칭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형님이 잘했다. 네. 그랬더니 뭐 엄한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제는 왜 저 당사 안으로 또 들어갑니까? 나는 마지막 파이널 한 5일이라도 이제 출퇴근 단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노숙 단식 들어가 버리면 끝장이 나요. 그럼 그때쯤이면은 노숙 단식이 종료가 돼서 생각이 바뀌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아니, 뭔가 정치적 축적이 도리가 없어요, 다 지금. 나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리고 네. 근데 지금 두 분 방송 분량이 너무 많으세요. 초점이 아. 없이 지금.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잠깐만요. 예. 지금부터 하시라니까. 두 분 분량이 지금 끝났어요. 정- 지금 그래요? 윤희숙 의원이 지금 기다리고 지금 하세요. 계셔가지고 정치적 네. 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정말 김성태 의원 잘하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엄한 얘기만 하셔요. 아니 내가 어제 잘했어요. 조금 그거- 실망했어. 그건 잘했어요. 마지막 파이널은 그냥 완전한 노숙으로 왜 12시간 그 오해를 받냐 이거. 무슨 파이널이 뭐, 있습니까? 단식이 몸이 해보셨잖아요. 그냥 네, 쓰러질 네.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예, 두 분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가시면서 또 대화 나누실 수 있으니까 노른자 아니, 정치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한마디도 한마디는 이제 다음 주에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게. 윤희숙 의원이 지금 아니. 바로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예, 지금 네. 좀 아니, 한마디 간단하게 하라고. 뭐냐면 예. 댓글하는 분들이 정봉주 저놈 쌍판 좀 안 보고 아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정입니다. 저 보기 싫으면 여러분이 나가세요 그냥. 아 나가시면 안 되죠. 아니 예. 채널 A에 항의하세요. 예. 왜 정봉주를 고정시켰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